저는 지금은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플레이 너가웃 스테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C9이 지금 2대1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표정, 레퍼드 감독의 표정 상당히 맞죠? 네, 일단 뭐 어쨌든 약간 틀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세트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죠? 네. 이미 마치고 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갬빗은 이거는 일단은 경기 내용적인 측면도 많이 아쉬워서요. 그렇죠. 뱀픽을 떠나서 실제 인게임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3세트 때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갬빗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어떤 뱀픽을 보여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점에서 진영을 아마 갬빗이 블루를 가져갈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뱀픽 구도 편할 겁니다. C9 입장에서 강제되는 밴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네. 우르고 그렇죠. 또 뭐 그 장면 혹은 뭐 탐켄치든 뭐 바로스든 뭐든 좀 원하는 대로 이겼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뱀픽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장면 나오면 되게 또 재밌는 다전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2대1로 뭐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면 경기 내용들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그냥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요즘 메타가 좀 스피디하고 전투적이고 그런 메타이긴 한데 네. 다전제 승부에서도 이렇게 좀 경기가 후딱후딱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네. 지금 상황이 약간은 그래서 먼저 5시가 다음 경기로 예고돼 있었는데 네. 원래는 좀 빡빡한 그러게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빡빡해요. 네. 네. 사실 그냥 워낙 뭐 경기도 재밌고 빠르게 가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뱀픽에 대한 얘기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다전제 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필살기 같은 게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갔었잖아요. 원래 다전제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나왔던 게 애니비아든 뽀삐든 그리고 탑에서도 갑자기 뭐 신지드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뱀픽 스펙트럼이 지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뱀픽 그 카드 말씀하셨을 때 일단 굉장히 이번에 좀 다양한 것이 활용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 멈추면 좀 아까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네. 일단 클라우드9이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다양한 뱀픽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변화무쌍한 패턴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데 갬빗이 뭔가 히든 카드가 있다면 이번 경기에서 일단 꺼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각이 안 나온다, 뭔가 약간 좀 애매하다 싶다고 하더라도 연습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픽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보는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약간 뒤쳐질 때 분명히 C9이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던 장면들이 네. 있었습니다. 무난한 뱀픽 구도로 가면 전 클라우드9이 그냥 무난하게 3대1로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니비아가 만약 풀리면 아, 진짜 무조건 가져와야 되지 않나. 키라가. 진짜 키라가 그냥 애니비아 잡았을 때는 그래도 좀 보면서도 뭐 역시 뭐 잘한다, 장인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외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뭐 그렇게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몇몇 선수들이 더 있었죠. 뭐 꼭 키라뿐만 아니라 지금 갬빗은 사라져야 되는 선수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온 것 같은,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롤드컵에서의 연습 경기가 롤드컵 이제 경기를 치르기 전에 했던 연습 경기가 오히려 갬빗에게 독이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의아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빈도수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도 나중에 합류하는 이 전투 구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내줬죠. 갬빗. 그렇죠. C9 같은 경우도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많이 말씀을 못 드린 측면도 있긴 한데 니코리스가 역시 보물이에요. 저 선수. 참 네. 잘하죠. 그러니까 보통 기인을 표현할 때 아프리카의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C9의 보물은 리코리스예요. 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뱀픽 패턴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또 맹활약 해주고요. 이번 스플릿 때 뭐 봄에 등장하자마자부터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던 리코리스인데 뭐 그 전에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자신의 모습이 막 열심히 드러났었고, 갬빗은 소소한 이득 말고는 뭐 큰 그림을 바꿀 만한 그런 이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클라우드9이 약간 느슨하게 플레이할 때 실수를 할 때 그걸 좀 받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왔고 네. 본인들이 과감하게 싸움을 열어서 이득 본 건 3세트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미 경기가 좀 어려워졌을 때 라칸이 깜짝 이니시에서 미드에서 이득 본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숫자가 소참한데요. 그냥 무난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렇죠. 완벽하게 이긴 거죠 이 정도면. 포탑 하나 가져왔을 뿐이고요. 용 없이 골드 격차는 이미 20분 때 진입하자마자 뭐 차이가 네. 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라인을 졌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네. 모든 라인 지면 보통 이런 패턴 나오거든요.
뭐 아예 뭔가 하나를 그 집어서 그래도 이 선수는이라고 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블루 진영일 때 보여줘야 돼요. 뱀픽 이점이 있습니다. 아 분명. 신지드 벤. 이게 레드 진영에서 그런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약간 다 열자식으로 가면서 어차피 저격을 계속 유지해버리면 네. 나눠 먹자. 예를 들어 우르고 나트록스 뭐 다 여는 구도라든가. 그렇게 선택할까요? 예, 그런 거를 C9이 원래 다 밴해 줬어야 갬빗이 좀 원하는 카드 가져올 확률이 높은 건데 다 열자판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세트. 우르고 내놔 이거죠? 싫다 할까요? 싫답니다. 네. 네, 좋은 픽이거든요. 그리고 가져가면 니콜스 상대로 안 밀리거든요. 스타일조스 한 번은 정글러로, 한 번은 이제 바로 이제 탑으로 저희 롤드컵 참가하고 있는 선수인데. 탈리아 그라가스 네. 둘 다 살았으니까 다른 픽 먼저 가나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라가스 선픽을 언제나 먼저 예상하곤 했었는데 탈리아로 가네요. 자 이렇게 수확 가능한 그 픽인데 일단은 탈리아로 먼저 갔고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도 바텀 쪽에서 저런 식으로 쓰레쉬 더하기 뭐 강한 바텀이 나온다면 바텀을 이기겠다 보다는 약간 다른 쪽으로 오히려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바텀에서 안 밀리고 안 지면 변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로스 쓰레쉬. 예, 그냥 이거로 어떻게 뚫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핵심은 바텀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라고 일단 미리 얘기만 했습니다. C9. 자르반인가요? 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아, 앉을 거야 해요. 안 줬고요. 예. 그럼 그냥 여기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루시안 브라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라카는 에드워드 선수의 지금 폼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플레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경기력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한 픽을 하는 예. 게 괜찮죠 보통은. 바루스. 어쨌든 서포터는 브라움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타릭. 완전 묵직하게. 음. 와 이게 또 김동준 해설과 갬빗이 이렇게 이어지나요? 보통 저 픽은 또 LCK 내에서는 김동준 해설 네. 때문에라도 한 번씩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네. 서로 그게 좀 예, 인지가 된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런 거는 묵직하면서도 버프도 받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좋은 서포터 픽이에요. 그렇죠. 이미 노틀러스 활약으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저거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서포터로 최근에 더 자주 활용됐었고요. 그렇죠. 잘만 쓰면 쓰레쉬 상위 호환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워낙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훅형 챔피언의 강인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탈리아 상대로 글로벌적으로나 공격적으로 분명히 좀 카운터 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래서 높은. 이어서 사이언변입니다. 클라우드9. 이거는 그때 양쪽 다 또 갈리오가 눈에 확 들어오긴 해요. 어느 쪽이든 갈리오 가져가면 네. 이게 무난하게 시너지 내면서 아, 근데 일단 키라는 맛을 좀 덜 냈는데. 애니비아가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겠느냐.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끝까지 밴이 안 되면 네. 그래서 갈리오 커트. 나는 애매하지만 상대가 썼을 때 위협적일 수 있으니. 애니비아 밴을 근데 하지 않을까요? 상대 그냥 선픽할 혹시 거예요. 안 하나요? 벤 안 하고. 그게 기회가 그러면 다시 한번 키라에게. 어쨌든 판단이 좀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애니비아가 라인전을 진짜 좀 너무 옌스는 싫었을 수 잘 있어요. 못했었거든요. 옌스는 네. 저 애니비아 밴이 싫을 수 있지만 근데 애니비아 벤 한 거 보니까 확실히 클라우드9 벤픽이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뱅카드는 이제 오른이 됐습니다. 킴빗.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르반. 나오면 탑자르반이죠. 그렇죠. 원래 버프가 됐을 때 실제로 정글보다 탑 쪽이 더 괜찮다는 평도 많았어요. 정글 자르반도 뭐 월드 챔피언십 나오긴 했었지만 그럼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뽀삐 같은 거 가나요? 뽀삐 탑 가고 미드 선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고민이 되겠네요. 맞아요. 뽀삐 가고 그러니까 미드에서 뭘 해야 사실 라이즈 같은 거 해서 초반부터 라인전 잘하면 진짜 좋은데 키라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컨디션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갬빗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뭘 해야 잘 버티면서 안 죽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답이죠? 르블랑 정면 돌파. 아 물론 생존기가 좋다는 것도 또 강점이긴 해요. 뭐 안 죽으려고 르블랑 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키라가 가능할까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르블랑은 분명히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카사딘 나오나요? 기발 카사딘인가요? 제대로 정말 이건 네. 아니죠. 뭔가 이 르블랑이 확 나와서 와 하다가 카사딘 나오니까 찬물이 확 끼얹혀진 움찔. 네. 무섭다. 이런 변은 또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갬빗 입장에서도 르블랑이면 과감한 선택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르블랑이 카사딘 상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탈리아가 미드 개입 적절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시야를 양쪽에 밝혀두면서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갬빗이 원하는 경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클라우드9은 이번 경기 포커싱도 저는 바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레이븐 스래시 어쨌든 2대2 구도에서는 진짜 강력한 조합이고 계속 몰아치면서 정글러 미드의 그 활동 폭을 좀 넓혀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탑에서 등장한 자르반도 지금은 또 흥미로운 선택으로 보이네요. C9은 하나씩 이렇게 얹혀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조합적으로 봤을 때 C9의 조합이 되게 안정감 있고 굉장히 막 밸런스가 완전 잘 잡힌 조합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히 결여된 측면도 있고 굳이 따지면 아주 공격적인가 동시에 리스크 있는 픽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갬빗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한번 승기만 잡을 수 있다면 뭐 기발 카사딘 약속 시간 안 오고 무슨 뭐 상대 드레이븐 썩고 막 이런 장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잡아봐야죠 기회를. 약속의 16레벨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C9은 승리를 이미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9이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3대1로 뱀픽에서 좀 앞섰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3대1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너가웃 스테이지. 자, 양 팀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양 팀의 네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정규만 나오겠습니다. 지금 정규만 돌파라는 표현을 썼던 그 르블랑의 선택 갬빗. 자, 블루 진영에서 출발합니다. 기본 방향성 자체는 양 팀 다 똑같긴 합니다. 카사딘이 있어서 뭐 약속의 시간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좋은 조합이고 한번 승기를 잡았을 때 이니시를 건다고 가정하면 일단 점프 뛰는 챔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돌진력도 좋고 이니시가 좋다는 얘기고요. 갬빗도 반대로 한번 승기를 잡기 시작하면 이니시가 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CC 연계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노틸리스면 일단 CC 걱정은 안 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먼저 조금만 이득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 팀의 그 현재 컨디션, 경기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 때 전 갬빗의 뱀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서 3경기를 치렀는데 클라우드9이 좀 앞서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갬빗이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키라가 잘해준다면 분명히 르블랑은 가면 갈수록 힘 빠지고 카사딘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 그래프가 교차되기 전에 뭔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럴 만한 장면들 갬빗이 아예 안 보여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서 출발할지. 그렇죠. 카사딘 르블랑의 존재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경기가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카사딘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또 다른 챔피언들은 갬빗 챔피언들이 갖는 강점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가 진입했을 때 그걸 받아칠 수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노틸러스 같은 챔피언이 있는데 진입 약간 어설프게 했다가는 거기서 발목 껴서 바로 잡히는 그런 장면도 그려지고요. 그렇죠. 혹은 뽀삐가 네. 스킬 활용을 적절히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좀 편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것도 많긴 합니다. 그렇죠. 날려. 조합 자체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동실력이라고 보면 저도 갬빗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동실력이라고 보기가 최근에 좀 어려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랬던 어떤 팀도 사실상 동실력이란 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만 풀어내면 갬빗도 흐름을 좀 잘 가는 팀인 만큼 자,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쓰니까 다시 한번 드레이븐으로
강력한 수를 한번 두고 있습니다. C9. 지금 미드 쪽에서는 르블랑 대치 중.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그 패치 방향이 버프와 너프가 같이 섞여 있는 변경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플레이적으로 타이탄의 분노, 그러니까 W를 쓰는 데 있어서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측면이 버프인 게 맞습니다. 쿨이 줄었죠. 원래 쿨은 줄고 지속 시간도 줄었는데 그게 뭐 조삼모사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네. 전체 시간이 어쨌든 2초 그 짧아진 게 분명히 크거든요.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리코리스 쪽으로 이런 거 한번 노립니다. 와 근데 이게 각이 와. 어설픈 다이브는 안 되거든요. 이거 만약 다이브 쳤으면 녹턴한테 망했을 거예요. 녹턴도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반발짝 뒤에서 대기. 스맨스캐는. 자, 다이몬드 프록스도 뭔가 출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포인트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카사딘 6렙 전에 아, 6렙 전에 전멸이라도 좀 빼면 이렇게. 예. 이건 확실히 좋죠 이런 거. 의미 있죠. 이런 게 하나씩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갬빗. 자, 그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전멸을 뽑아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번 에드워드가 얼만큼 할 수 있죠? 서로 당기고 난리 났죠. 손을 길게 뻗어서. 서로 당기는 측면이지만 이거 좋대요. 이거 대박! 길었으니까요. 아, 볼. 저마 르블랑인데요. 네. 옌슨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글쎄요. 이거는 진짜 좀 크게 떨어진 거예요. 무조건 안 죽는 각이었는데 원래는 그냥 적당히 했으면. 네. 바라고 바라다가 뭔가 만들고 있어요. 들어가. 세가 돌아. 아, 들어가자마자 화살이 이거 잡았어요. 뺏겼어. 예. 전투가 커집니다. 와. 셧다운. 어쨌든 자르반이 출장을 왔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갬비. 그렇죠. 탑에서 좀 더 이득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야, 이거 갬빗에게 팀이 안 나오는 했었던 초반이 있었는데요. 알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닷줄. 자, 그래도 발 묶이죠. 예, 전멸이 전멸은 있긴 한데. 있는데. 못 나가요. 갬빗. 야, 이렇게 해서 갬빗 시도하나키 3대1을 만들어냅니다. 흐름 자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빠르게 얻고 있어요. 5분 만에. 끝까지 가면 그 어떤 선수라고 할지라도 떨리는 데 있어요. 에드워드. 5세트까지 끌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갬빗은 일단. 그렇죠. 사람은 이상 무조건 떨어요. 5세트 가면 진짜 긴장될 수밖에 없죠. 경기력 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그렇죠. 더 큽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뱀픽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쪽이 일단 이득 보면 그리고 C9이 더 결여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득점들인 거예요 지금. 팀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출발선이 같았을 땐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먹고 출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당장 미드 정글 주도권, 바텀 주도권 거의 다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글 싸움 유도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갬빗 네.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글러의 갱킹은 약간 리듬을 탄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이아몬드 프로스가 이거 밧줄 타줄. 손해 봤죠. 달리아 근처에 있었고요. 어쨌든 미드 바텀에서 이득을 봤던 게 좀 컸고요. 뽀삐가 진입한 거 이용해서 리코리스가 아이템 나온 걸 옆을 들어가네요. 르블랑 아니 키라나! 저기지. 예.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예. 여기서 뒤늦게 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치는 순간 아웃이었습니다. 갬빗이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손해를 크게 한번 봤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구도에서 얼마나 더 정교하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다르게 그렇죠. 나올 수는 있었는데 사실 들어갔으면 또 예, 달라졌겠죠. 그냥 뭐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 유리하던 것도 좀 날아갔다라고 봐야겠죠. 이 장면 이렇게 시작된 먼저 맞고 시작했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호응도 못했죠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물렸잖아요. 쓰레쉬가 사형선고를 먼저 날리면서 전투가 열려서 삐끗했습니다. 밧줄과 사형 선고의 대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와 제이잘. 근데 지금까지 그 어쨌든 경기 흐름을 보면 좀 팽팽하고요. 어느 쪽이 득점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왕이면 갬빗 쪽에서 더 먼저 득점하는 게 방향성상으로 그래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도권을 이용해서 특히 미드 차이 이용하기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101. 예, 지금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래프가 교차됩니다.
조금 더 합당하다, 힘을 더 올릴 수 있는 이 시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르블랑과 카사딘의 그 단순 비교는 확실히 카사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갬빗 다른 챔피언 구성을 보면 꽤 강력한 조합이라서 맞습니다. 좀 더 상황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도 결국에 그런 걸 깔아 네. 놓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무난히 가면 그래도 C9이 이기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계속 갬빗 입장에서 만약 비비려면 뭔가 더 대박 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박살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엔 뭔가 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경기력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오늘 다전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서로 약간 부패의 사슬 출발 좋습니다. 근데 불을 먼저 꺼봤죠. 성공이 스리킥 그리고 다이아몬드 프락스 러브샷 그 다음이 그리고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점사콜이 좀 더 길어집니다. 순간이동만 오면 순간이동 뽀삐가 오면 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스매시 이거는 커널 쪽 묶어놨고요. 여기서 자르- 다시 한번 슛다운. 그리고 자르반은 없는 상황. 맞습니다. 르블랑 픽의 이유 자르반은 없으니까요. 생존기가 좋기 중간지점이. 때문에 자르반이 와도 네. 살았죠 깔끔하게.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대3만 늘어났습니다. 김빛. 그리고 중간에서 다시 한번 압박을 주고 있는 현재 키라. 이거 너무 압박을 줬습니다. 예.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잠깐. 네, 뽀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탑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조 선수가 약간의 좀 이야기 이견을 네.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바로 회복이 되나요? 일단은 바로 경기를 중단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마우스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사실 그 알버스 녹스 루나라는 이름 자체를 기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 얼굴이 정말 대단한 얼굴이었죠 당시엔. 명언을 남겼죠. 언더독 더즈 낫민 루저였을까요? 예. 맞아요. 네. 너무 멋있어서 이게 기억하느라 기억을 해뒀습니다. 번역본만 읽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지 하고 잠깐 생각해봤어요. 자, 그만큼 당시 스테조스 선수가 정글로로서 활약을 했었는데 상당히 네. 인상 깊었던 모습들이 있었죠. 지금 일단 마우스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갬빗은 이 흐름들 계속 이어나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진짜 이거는 어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앞서고 있을 때도 불안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C9이라는 그 덩이 때문에 말이죠. 적극적으로 좀 마우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결국 C9은 만약에 더 불리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카사딘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예고. 결국 흐름이거든요. 카사딘만 찾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카사딘이 어쨌든 막 16 찍고 그러면은 진짜 맹활약 할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좀 다른 챔피언들과는 분명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빅토르나 오리아나 같은 챔프도 나중 가면 뭐 굉장히 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네. 딱 기점을 잡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카사딘 16 찍고 궁 3렙 찍고 그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점프하는 그 파괴력 그리고 그 유지력 이거는 진짜로 좀 감당하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일단 계산이 안 된다는 예를 들어 뜻이니까요. 지금 뭐 탈리아 같은 챔프가 있고 그러면은 아예 한타 때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터지고 시작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만나면 죽고 막 르블랑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려면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기는데도 갬빗에게 좀 계속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경기력 차이가 좀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저희가 계속 드리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냥 냉정하게 보면 4세트 지금까지 갬빗의 그 경기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맞습니다. 클라우드 9 입장에서 오히려 딱 한 번만 더 실점해도 크게 흔들릴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카사딘이 진짜 무서운 카드인 건 맞는데 진입각을 잡기가 그렇게 수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상대 CC가 너무 많아요. 막 날려버리고 또 명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많이 아무래도 좀 힘든 복기도 해보시고 네,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조금 브레인스토밍. 카사딘이 16레벨이 되면 그렇죠. 뭐 어떻게 진입이 약속의 16레벨에 내가 눈을 뜨리라. 실제로 뭐 해설자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상상 네. 훈련. 그러니까 챔피언 구성해놓고 한타 이게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저도 시뮬레이션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진지해요. 그래서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그냥 벽 하나 두고 뒤에 있는 거거든요. C9도요. 네. 근데 갬빗은 지금 뭐 뒤처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한 좀 부분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에너지도 보충하면서 네.
그렇죠. 먹은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잘하면 이제 저녁을 거르게 생겼는데 경기에서 에너지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다전제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또 드라마틱하고 예. 이상적인데요. 네. 저희도 힘이 나죠. 네, 너무 좋아요. 저희가 경기 중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그렇습니다. 내용이 좋고 또 명경기가 나오면 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10경기를 아드레날린이 막. 정말 뭐, 음. 10경기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데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몇 경기를 하든 간에. 그렇죠. 네. 경기가 재밌으면 나 미안해. 난 약간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해서 한 8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박수 쳤어요?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저는 좀 빨리 끝나는 게 많아가지고 빨리 끝나면 되게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길게 일을 가는 약간 때가 덜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많이 가는 때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던 게 지난번 그 플레인 스테이지에 있었을 때 이거 당연히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나오는데 다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놀랐어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근데 뭐 사실 지금 4세트에 돌입은 하긴 했는데 경기가 무슨 뭐 40분 이런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리핀 2019 예. 재개됐네요. 2019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에 나올 스킨을 뽑는 이번 월드 챔피언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스킨이 젠신이 될 수도 있고. 초반에는 포인트를 많이 잘 차곡차곡 올려놨었던 겜비. 일단 양 정글러들 그 글로벌 정글러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 돋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서 그리고 서로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건 똑같거든요. 탈리아든 녹턴이든. 실질적으로도 그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네, 노틸러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에드워드가 현재까지 데스도 없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004.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선수들에게 데스가 있기는 하나 어쨌든 충분히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선수들이 노데스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역시 본연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그 매드라이프와 더불어서 그램류 챔피언 세계를 호령했었던 그렇죠. 에드워드인데요. 그리고 결국 뭐 노틸러스 혹은 쓰레시 막 저런 챔피언들의 로망은 빠른 기동신 나오면은 그게 로망이거든요. 없으면은 뭐 진짜 게임 너무 힘들다. 네,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는 평도 많이 듣는데. 새 신발의 그 느낌. 그렇죠. 바텀을 먼저 풀 수만 있다면 돌아다녔을 때 파괴력이 엄청난 챔프들이죠. SK에서는 종종 많이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대기하는 선수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녹턴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역갱을 하기가 가장 좋은 정글러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무서울 수도 있을 잘해야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갬비 쪽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녹턴이 역갱각을 보다가 앞으로 들어갔는데 바루스, 탈리아, 노틸러스 CC 많은 조합에 예. 와, 저 옆에 부패 엔사스 불쾌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팔에. 다행히 불쾌한 느낌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탈리아 아이템이 완전 전성기거든요. 폭딜이 진짜 센 타이밍이라서 뭐가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활약했을 텐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와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죠. 이거는 좀 또 불안하죠. 순간이동도 자르반만 있고요. 전선 내려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C9의 위치도 한번 봤습니다, 겜비. 순간이동 유무 때문에라도 갬빗이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괜히 싸움 커지면은. 다이아몬드 프록스의 탈리아의 그 파괴력 때문에 뭔가 좀 더 욕심을 내봤는데 더 적극적인 오픈은 안 됐던 전장. 바텀 핫한데요. 또 왔어요. 핫한데요. 또 왔어요. 이러면은 르블랑 근처. 근데 이거 자르반 못 오게 보고 만들어 놓고 뭐 해야겠죠. 뭐 할 네. 거라면. 둘 다 손님이 오긴 왔는데 완전히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드래곤 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클라우드 나이도. 조금 양 팀 모두 정글러가 뭐 탱커 정글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노리나요? 어설프게 하면 망합니다. 글쎄요. 이거 잘해야 돼요. 네. 그럴 거면. 이거 녹턴이 어쨌든 들어간다면 순간 탑에 순간 이동 믿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카사딘 순간 이동도 있지만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 꿀열매. 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예. 하지만 먹고 일단 빠져나가는 거 다이아몬드 프록스까지 기다리진 못했습니다. 자, 바텀 적교에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던 모습. 이게 되게 폭풍전야 같은 상황인 거죠. 서로 한 방에. 계속 갱킹 시도는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뭔가 안 터집니다. 한 방에 터질 것 같아요. 이 순간 한 방에 터지고 게임이 뭐 드래곤 같은 거 한 방에 팍팍 뭐 포탑 나가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옵니다. 여기에요? 옵니다. 이 그냥 대놓고죠. 가르마 와요? 대놓고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와, 정중하게 발사된 이후에 그래서 와, 리코리스 완벽했네요. 에드워드까지. 결국에 불로 먹고 있는데 이게 뭐 와. 비보야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아래쪽 무슨 사고야. 그 맛도 안 나요, 블루의 한 맛도. 방에 대량 네, 득점. 뽀삐 순간이동, 르블랑 순간이동 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불로 먹고 있었는데 그럼 전령이라도 엄청나게 크게 터진다는 얘기했는데 바텀 네. 쪽에서 그냥 터져버렸네 이 부분이. 이 설계가 너무 좋았네요. 타이밍상으로 상대 버프 타이밍 때 네. 정확히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완벽한 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아예 여기 초대장을 던지고 간 셈인데요. 그리고 녹턴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뒤로 빼기가 어렵죠. 저렇게 그냥 달려주니까. 그래서 듀오가 나란히 포탑 사이에서 전사했습니다. 녹턴, 자르반, 카사딘이 돌진 조합 형태라고 봐야 돼요. 조합상. 그리고 이러면, 네. 반대쪽에서 뭔가 이득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탑 쪽에 약간 그 미드와 탑 중간 쪽 블루 버프라는 게 근처에 있어서 진짜 아무런 이득을 못 봤거든요. 요만큼의 이득도 못 봤어요. 정말 소소한 라인 이득 네. 더하기 뭐 전령 정도. 네, 딱 그게 끝이죠. 글쎄요,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바텀이 깨진 상황에서 이런 배치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전령이라도 예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게란 표현은 보통 미드 쪽. 효육은 지나가 맞습니다. 예. 진짜 살 털리죠. 저는. 스니키가 바로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또. 그리고 또 탑자르반도 버프를 이제 먹고 나서 충분히 활용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잘 크기까지 하면 뭐 SK 내에서 스맵 자르반이 보통 제일 유명한데 네. 자 좀 파괴력 있는 자르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파괴력 나오기 전에 뭔가 다른 거 하기에는 갬빗 현재 어렵고요. 알게 모르게 지금 스니키도 또 드레이븐 결국 잘 풀렸고요. 드레이브는 뭐 안 멈추네요. 그러니까 키를 먹으면 드레이븐은 일단 잘 풀려요 항상. 끊어지지도 않고. 아이템 저렇게 갖춰지기 시작하면 잡기 쉬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 전령 미드 좀 밀고 싶은 것 같죠? 그렇죠. 여기가 그나마 제일 예뻐요. 밀면. 그래서 많습니다, 갬빗. 그래서 밀었네요. 확실한 매치와 더불어서. 이러면은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꽤 미드 깔끔하게. 포탑은 지금 갬빗 입장에서는 거의 마피로 보이거든요. 네. 압박감이 거의 없었죠. 자,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예. 이러면 보듀를 잡았는데 그 다음이 자신의 포탑을 내주는 상황이 됐네요. 괜찮네요, 예. 네. 뭐 라인을 약간 뭐 상대가 더 먹은 CS 면에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탑 쪽에서는. 또 인원 배치 적절하게 해주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누가 더 편하냐를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데 네. 원래 미드를 먼저 민 쪽 그리고 조합적으로도 분명히 나름 글로벌 뭐 나름 기동전에서 나쁘진 않은 조합인 갬빗이 유리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만 이런 조합 특성상은 C9 쪽에서 보면은 준 돌진 조합 형태 그리고 글로벌 쪽의 카운터스는 녹턴의 존재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가 밀린 것 치고는 게임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공권을 가지고 있긴 해요 나름. 혹은 받아치기도 나쁘지도 않고요. 이거 매번 더 이득을 얻어도 불안하다는 말씀드렸던 갬빗인데 지금 어느 정도 추격을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세트에 대한 그 압박감도 다시 한번 이제 갬빗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갬빗이 확실히 할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텀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이런 그 블루 지역에 뭉쳐있었던 그 시기까지만 딱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령도 잘 먹었고 포탑도 연결도 시켰고 여기까지 같이 네. 밀면 참 좋은데.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용 마무리는 갬빗 쪽.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9이 이 상황을 이 전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네.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드가 먼저 밀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야장악이나 뭐 인원 배치나 그렇게 큰 압박을 안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갬빗이 저는 바텀에서 큰 손해를 봤을 때 이후에 한 번 더 운영을 당하거나 뭐 전령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갬빗의 인원 배치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C9이 만약에 이 상황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 카사딘 때문이겠죠. 카사딘이 그냥 이대로 시간을 흘러도 괜찮다. 이게 가장 큰 메인 이유긴 할 거예요.
그 이유를 제외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순 없다. 예. 네, 끝. 이거 만약에 사이드 쪽 포탑까지 나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전황이 바뀌는 느낌이 좀 드는데 물론 뭐 자르반, 녹턴 이런 챔피언들 진짜 하드 이니시에이터고 뭐 카사딘이 지니까 나오면은 진짜 미쳐 날뛰는 장면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뭐 2대2, 3대3 그리고 이후에 합류하는 교전에서. 근데 반대로 갬빗도 그냥 적절히 상대 발 묶고 압박하고 그리고 미드 포탑을 어쨌든 거의 만피 유지하면서 상대 포탑을 먼저 밀었으니까 그렇죠. 탑도 지금 네. 결국 쫓아내고 네. 탈리아 살짝 압박 넣어주면서 이거? 커버도 했기 때문에 좋아요. 밉니다. 갬빗이 밀었습니다. 두 번째 포탑. 확실히 전령을 먹어둔 게 의미가 컸네요. 아까 뭐 리플레이 나오고 그랬을 때는 그 제가 순간적으로 놓쳤었는데 그게 무의로 됐었을 네. 때 인원적인 측면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네. 블랑 같은 챔프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사이드 쪽은 좀 조심해야 돼요. 녹턴이 카사딘과 같이 발사하면은 일단 스펜스커까지 한번 내려왔습니다. 예, 자, 다음 전장. 카사딘 르블랑은 서로 살짝 일기토했고요. 이거 일단은 갬빗도 몇 번 가능성. 르블랑 좀 조심해야 돼요. 위에 녹턴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이러면은 발사. 어우 뒤에서 그런데 키라 왔어요. 죽였어요 키라가.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탈출. 그리고 레이더가 잘못 찍혔죠 자. 방금 녹턴이. 네. 네. 그리고 제이자도 위험. 이거 잡혀도 예. 일단 키라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쉬 죽었고요. 이거 미사일 발사하는데 레이더에 점이 2개가 찍히는데 네. 그게 좀 힘들거든요 원래 순간적으로. 이게 그러면서 르블랑이 제대로 이용했네요 저마 르블랑. 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면은 뭐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습과 결국은 1대2 교환인데 갬빗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빨리 달라붙지 못했어요 녹턴이 설계했던 거 치고는. 그러니까 대놓고 옌슨도 너무 많이 맞았고요. 자 미드 2차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좀 달라요. 어차피 르블랑은 녹턴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드레이븐이 킬을 먹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 과정에서 쓰레쉬까지 끄는 게 굉장히 컸어요. 키라 에드워드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이 두 선수가 지금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이로 정확히 이거를, 데미지가 들어갔고 네. 스베스케런 입장에서 당황했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본대가 당황한 거예요. 아래쪽 싸움 나니까 막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인원도 배치가 됐었는데요. 클라우드9이 이게 와 잘 막았어요. 쫓아오다가 흐름이 한 번 더 막혔습니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클라우드9이 약간 좀 움찔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게 왜 더 봐야 되냐면 역시나 카사디뿐만 아니라 드레이븐도 지금 네. 무럭무럭 아이템이 쭉쭉 나오고 있어서 아까 추가골드도 꽤 쏠쏠하게 먹었던 맞습니다. 걸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드레이븐이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킬을 먹었다는 것.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 갬빗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얻는 그 상승세를 얻는 선수들이 있는데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레벨 13까지 왔습니다. 옌슨.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갬빗의 로딕 대치 스니키와 미드 쪼이기 한번 이게- 올라갑니다. 예, 이런 거 한번 쪼여주면 쓰레쉬 쪽을 쪼이겠죠? 테주스가 일단 스니키를 잘 끊었고 연계 시체! 좋아요. 완전 대박. 에드워드와 함께 이거 클라우드9 큰일 났는데요. 뽀삐의 최대 강점이 나왔죠.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서 노틸의 최대 강점도 나온 거 같고요. 그렇죠. 노틸 CC 같이 막 도배한 넣어주면서 챔피언이잖아요. 그 그래서- 도배한 이유를 보여줬고요. 네. 날개 펼친 C9의 그냥 척추를 뚫었죠 일단은. 이거 좀 더 지켜볼 만한 그 상황에서 갬빗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다 같이 카사딘 쪽 이동하면 라인 클리어 당연히 에로 상황 많아요. 이쪽에 센스는 네 지금 인원 배치 이런 식이면은 네. 라인 클리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카사딘이 어쨌든 아직도 16렙 레벨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뒤에 네. 레벨이 아까도 더 말씀드렸지만 저런 챔피언 구성 상대로 앞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리고 가혹하거든요. 방금 녹턴 점프 잘 안 됐으면 굉장히 열날 뻔했고요. 실제로 입학도 못했거든요. 젠슨은. 대신 비드라도 마냥 밀면 자르바니 이런 식의 교환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아예 내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르블랑이 가긴 가거든요. 예. 그래도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는 이거 밀지도 어려웠고. 못 밀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네. 체력 절반밖에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드디어 역전했죠. 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렸었는데 뭐 얼마 안 되는 한 2분 사이에 뭔가 좀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갬빗이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뭐 골드,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만한 갬빗인데요. 물론 이제 양 팀이 고른 챔피언 모두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가
그러니까 외줄 타기를 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 있어서 이후에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와, 닷줄견인 그리고 또 궁극기 폭례까지. 그렇죠. 진짜 노티 앞에서는 금방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이 부패 사슬까지 다 얹혀주면서 확실하게 집중력을 보였던 갬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아이템적으로도 갬빗이 훨씬 더 전성기긴 해요. 아까 처음에 좀 살짝 강조했던 그 양 글로벌 정글러들의 맹활약을 비교해봐도 네. 녹턴은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고 탈리아는 조냐가 갖춰져 있거든요. 일단 쫓아가 보나요 이거? 일단 사용 성과 살짝 닿지 않았습니다. 와 저거 뽀삐가 만약 초가스 같은 거였으면 다 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거의 닿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그 덩치 작아서 큰 안 닿은 것 같은데. 그러면 비늘 터져. 좋은 마사죠. 와 근데 이거는 한 턴을 버텼으면 모를까 조냐가 있었는데 예. 네. 위쪽에서 상대 물러나게 만들고 미드 쪽에서 이득. 그래도 또 올라가요. 키라가. 리코리스가 자, 저만. 자, 그래서 키라! 다음 키라 갑자기. 더 올라옵니다. 스텔조스. 뛰어. 그리고 자, CC 연계가 그냥 예술적으로 다 나와요. CC 지옥 조합이에요. 그래서 와 결국에는 또 조금이라도 이득 보는 전투 했죠. 그러면서 결국 격차가 조금이나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4분 때. 한 2천의 차이 만드는데 좀 오래는 걸렸습니다. 좀 그리고 벌리고 있어야 돼. 바로. 그리고 녹턴 궁전멸 다 없다. 네. 그리고 녹턴이 무슨 초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녹턴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버스트 때리면 해도 된다. 우리 탱커진 든든하다. 이거 먹기만 하면 예. 바루스가 없어서 시간이 좀 오래 하사딘도 걸리긴 만화가 하는데요. 뒤쪽 키라. 예. 예. 하사딘도 만화 관리가 예. 충분하진 않은데. 그렇죠. 다시 한번 칩니다. 예, 탱킹은 좀 더 유지하다가 바루스 오면 한번 욕심 내보는 것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녹턴이 일단 스타일이 잘 안 나와서 과연 누가 먹죠? 갬빗이 달려. 더 가겠어요. 플러스 2. 그렇죠. 와 플러스 2 행사는 어딜 가도 안 돼요. 이런 행사 다시는 없습니다 보통.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와. 완전히 얻어내고 있습니다. 속단하기에는 아직도 이르지만 이번 그 방금 전 전투 상황에서 갬빗이 대량 득점했습니다. 엄청난 대량 득점이죠. 득점. 녹턴이 못 들어가니까 공격이 가는 쓰레시가 건가? 넘어가서 랜턴 태워서 들어간 건데 그게 더 악수가 됐죠. 약간은 지금까지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 또 약간 과감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C9. 그러니까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참 갬빗이 그 지역에 계속 태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역 대왕의 힘. 스틸해줘. 그런데 외쳤을 텐데 안 된답니다. 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돌아가. 본전 박대 2명 연달아 당하면서 네. 킬도 내줬고요. 그래서 이게 카사딘 나올 때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시나리오예요. 어찌 보면 대회보다 솔로 랭크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이제 16 전에 뭔가 게임 다 박살나 있고 지키지 못할 약속. 16을 그렇죠. 찍는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게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되죠. 계산이 안 되는 그 파괴력이 현재도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키라, 에드워드. 일단 그 두 선수가 네. 이번 경기에서 경기력이 엄청 좋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예 다른 게임이 나오죠. 네.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오히려 로딕이 지금 1킬 3데스 6어시인데 상관없죠.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팀 게임이니까요. 로딕이 또 언제나 무조건 캐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뽀삐 팀플레이인데. 또 신의 한 네. 수가 된 것 같아. 맞습니다. 이게 잘한 뽀삐 바이. 좋네요. 네. 아 이거는 그러면 이거 진짜 툭툭이가 툭툭툭툭 금방 뚫어요. 이거 라인 클리어 잘 안 됩니다. 자, 1분 40초 남은 상황에서 이게 버프 네. 활용합니다. 날릴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 정도면 1점 홈런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이니시 자르반 자르반이 뒤로. 뒤로 타고 오고 있고요. 자. 이게 뭉쳐 있는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일단 궁금하네요. 자르반부터 자, 불 끄고요. 일단 불은 껐는데 뒤로 들어왔고 가면서 하이팅 구도가 과연 안쪽에서! 와, 녹턴 슈퍼토스강 나왔죠 순간적으로. 근데 셋을 때 놓고. 네. 그래서 대박 나왔어요. 녹턴 들어가자마자 없어졌고요. 끝까지 잡긴 가자. 잡았지만 카사딘도 끝까지 가자. 자체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거는 네. 전멸도 충분히 빼면서. 사실 지역 리그가 분리돼 있긴 해도 굳이 따지면 NA 대 EU가 맞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역시 영혼의 라이벌. 끝까지 한번 가자. 그 영혼의 힘이 여기까지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다른 리그인데. 네. 그 리그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유서 깊은. 유전자는 붙어 예.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진짜 끝까지 가자. 키라. 대박. 와, 이거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잘 갬빗의 들어갑니다.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네. 이즈 클로징. 그렇죠. 우리도 스킨 좀 얻어보자. 탈익 쓱 초상화 비쳤을 때
때 움찔했어요. 그렇죠. 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제재. 야. 아 캔빈.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또 블루 진영 가져간 팀이 다 이기고 있는데 네. 진짜 좀 그런 뱀픽 구도의 어떤 유리함도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클라우드9 떨리겠는데요? 이거 떨어지면 예. 지금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여기 와서 머문 시간보다 지금 이러면 저는 시차 오늘- 정은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좀 몇 가지 확신하고 온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0 승부는 안 나올 거다. 클라우드9이 전력상 좀 우위에 있다. 그리고 좀 장기전이 한 경기쯤은 나올 것 같다. 뭐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예. 안 되네요. 이렇게 가고 있네요. 희한하게 다전제는 맞아요. 네. 5세트는 그렇죠. 일단 3대0 승부는 안 나왔고 그리고 네. 비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전력상은 이제 클라우드9이 좀 앞선다. 한 6대4, 7대3 정도. 근데 이 풀세트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거의 5대5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그리고 장기전도 안 나오고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스피디하게 가면서 네. 빨리빨리 승부가 이렇게 결정 나고요. 가장 좋은 다전제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러면 야. 블루 싸움인데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실제 네. 뱀픽 구도도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뭐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상을 벗어난 선수들의 활약이 나오니까 이렇게 비벼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키라 에드워드. 예. 네. 유전자에 각인된 그 승리 본능이 막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됐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고 네. 키라와 에드워드는 영원히 뭐 피지 못한 채 마무리된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그 두 선수의 활약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르블랑 픽이 마스터카드 봐야겠죠. 네. 키라. 마스터카드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을 받을 만한 키라의 이런 거 르블랑이요. 막 미드 압박하고 정글 싸움 이겨주고 이렇게만 해주면 뭐 최고의 미드죠. 르블랑을 선픽했어요. 선픽. 그러니까요. 그리고 카사딘이 나와서 움찔했어요. 사실 이 구도는 카사딘 쪽이 나쁠 건 없거든요. 의심 지나도 그러니까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르블랑이 몇 개를 했습니까? 맹활약하고 특히 바텀에서 막 녹턴 날아오는데도 킬 낸 장면도 진짜 명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막 또 받아치면서 탈리아 슈퍼포스 막 이런 장면도 엄청났고 네. 카사딘이 힘을 한번 잠깐 냈습니다만 그대로 녹았습니다. 결국 기분 탓인지 몰라도 카사딘들이 안 풀릴 때 보면 14, 15 저때 꼭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직전에. 설익은 과일. 예. 그 전에 그 과일을 자꾸 따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럼 맛도 없고. 어쨌든 너무 슈퍼맨시브 맛있었어요. 갱밤은 16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 16을 못 가서 문제군요. 아니 16 찍는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갱밤이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가보질 해석할 못해요.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 16 보고 싶다. 네. 일단은 뭐 카사딘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2대2가 됐습니다. 예측과 야. 다른 치열한 와. 승부가 펼쳐지는 경기. 과연 이 5세트 승자는 누가 될지는 잠시 후에 양팀이 펼치는 5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롤파크입니다.